자, 함수의 그래프 봅시다. 이제 뭐 여태까지 계속 했던 얘기와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건데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리는 것보다 그냥 조금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정도지. 그냥 엄청 막 컴퓨터로 그린 것만큼 막 자세하고 이쁜 그래프를 그리어라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그려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략적인 개형만 하시면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했듯이 극값을 찾아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해서 f 프라임이 0이 되는 그 점을 찾고요. 증가함수 표로 나타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도함수의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보고 그릴 거예요. 그 값을 구하고 뭐 x축 y축에 교점이 있는 경우에는 교점 좌표 찾고요. 개형 그릴 겁니다. 뭐 그냥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알고 있어야 할 게 그냥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 그려야지 라는 것보다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주로 다룰 거고 이거를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에 다루게 될 내용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문제풀이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그리는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성질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던가 말든가 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즉 그래프는 빠르게 잘 그릴 수 있으면 좋다. 고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외워버리자라고 나는 추천을 하면 추천이 아니라 그냥 그러셔야 한다는 거죠. 외우세요. 알았죠?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과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인데 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를 기준으로 딱 이렇게 세 가지 여기 나오는 요 세 가지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외우셔야 돼. 즉,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시면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 같거든요. 최고차 한계수의 양수가 기준입니다. 이 양수가 기준일 때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를 갖는데 그럼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를 가지려면 최고차 양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 왼쪽이 극대, 왼쪽에 있는 값 작은 값이 극대, 큰 값이 극소. 그때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그릴 거라 그랬잖아. 내가 아까 문제 풀 때 그렸던 그래프들 있지. 도함수 그래프 그려서 뭐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원래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랑 비슷한 녀석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즉 y축 볼 필요 없고요. 도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두 번 만나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요따구로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즉 여기서 극대 극소를 갖는. 근데 도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이렇게 접하면 증가하다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즉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증가합니다.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됩니다. 어쨌든 극대 극소는 없죠. 극값은 없습니다. 그리고 3차 함수가 x축하고 아예 만나지 않을 때는 이게 좀 확대를 해보면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 도함수가 최소를 갖는 지점 있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스듬한 녀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녀석하고 차이가 있지 극대 극소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에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두 녀석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입니다. 얘는 첫 번째 그래프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건 뭐 극대도 극소도 아닌 거죠. 그쵸? 뭐가 중요해?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위한 f 프라임의 개형이 중요한 거야. 다시 fx가 이렇게 생기기 위한 f 프라임의 개형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그럼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하나씩 가지려면 f 프라임 x는 0, 즉 도함수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죠. 걔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즉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말. 얘가 극대극소가 없을 때가 중근을 가질 때랑 허근을 가질 때, 즉 판별식이 0일 때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라는 거죠. 즉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 도함수는 0의 판별식이 양수여야 돼. 극값을 갖지 않아 판별식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고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이제 다 뒤집어 있어요. 도함수의 보가 0보다 크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땐 접선의 길이 0이 됐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진짜 못 그리네요. 이렇게 생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f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이 두 개가 감소함수입니다. 얘는 증가함수. 첫 번째 건 증가도 감소도 아닌 거죠. 밑에 써져 있어요. A가 0보다 작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차항의 부호랑 상관없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도함수가 f'x는 0이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고 중근이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극값을 갖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밑에 또 내려가서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인데 여기도 이제 이 표를 먼저 봐야 돼요. 자, 역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것을 기준으로 4차 함수 그래프 딱 4개 있습니다. 뭐 물론 두 번째 칸에 두 개가 그려져 있긴 한데 그냥 좌우 반전된 형태의 그래프라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역시나 f'x는 0의 존재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지금 3차 방정식이거든요. 여기서는 fx가 4차 함수니까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를 갖거나 아니면 삼중근이라는 건 서로 같은 세 실근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런 거죠. 지금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를 가질 때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 말고 네 개 말고는 더 없거든요. 자, 외우셔야 돼. 지금 이거 외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외우세요. 알았죠?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 거고요. 너희는 앞으로 이제 이게 외워지지 않았을 때는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하고 언제까지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이걸 머릿속에 다 완벽하게 익혀두셔야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즉 도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3번 만날 때야. 이렇게 되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가야 하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를 해버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니까 극대 하나랑 극소 두 개를 가져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극대 하나랑 극값이 총 3개인데 극대 하나랑 극소를 두 개를 갖는다도 아셔야 됩니다.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거 기준입니다. 자, 이번엔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를 가질 때, 자, 도함수 그래프 기준으로 중근을 갖는 지점 접합니다. 그 점일 때는 왼쪽에서 증가하니까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요. 여기는. 그리고 계속 증가하다가 접선의 길이가 0이 됐다가 증가합니다. 오케이. 이 접선의 길이가 0이 된다가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베타일 때 도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베타 왼쪽에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 원래 함수도 감소해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즉 얘는 극소 하나만 같습니다. 극대는 없죠. 지금 눈으로 보면 이게 좌우 반전. 이게 이 오른쪽 왼쪽 그래프가 뭔 차이냐면 중근이 오른쪽에 있냐 중근이 왼쪽에 있냐 차이만 있어요. 중근을 갖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든 극대극소가 아닌 지점이고, 그렇죠? 중근이 아닌 한 실근인 지점에서 극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중근이 3이고 다른 한 실근이 1이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고, 뭐 중근이 5고 중근이 3이고 다른 한 실근이 5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식에서 3차 방정식, 도함수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어서 어떤 근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거는 막 외우려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그래프 개형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의 안 나오는데 f'x는 0이 3중근을 가질 때, 즉 이렇게 돼버리면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면서 관통하게 되거든요. 접하면서 관통을 하니까 즉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는 4차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칭성이야. 대칭성. x는 a 기준으로 이게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도 역시 극소값만 하나 갖고 극대 없어요. 잠깐 다시 위로 넘어가서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왔네. 극소를 두 개를 갖잖아. 그 두 극소값 좀 지금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 극소값이 더 작게 주어져 있는데 역시나 이건 누가 결정하냐? 도함수에서 요 간격이 결정합니다. 요 간격. 베타를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타를 기준으로 가운데 걸 기준으로 더 극대값을 기준으로
이 간격이 멀면 멀수록 더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 베타 감마 사이 간격이 알파 베타 감마 사이 간격보다 더 큰 거겠지, 그치? 이거는 간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역시 뭐 문제가 애초에 막 써져 있기 전부터 막 어디가 극소가 더 작다라고 미분해 보기 전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요 위에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형이 나오는데 위에 거는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가질 때였고 밑에 거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를 가질 텐데 뭔 차이냐면 극소값 갖는 거 똑같거든. 실근 갖는 지점에서 극소 갖는 건 똑같대. 하지만 얘는 또 다른 실근이 더 없어. x축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잘 봐.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다 있지만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극소값 하나를 갖는 그냥 좌우 대칭이 아닌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좌우 대칭이 아닌 x는 a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아닌 극소값을 하나 갖는 그냥 그래프가 있습니다 정도로 그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좌우 대칭 아니고 여기 이 점 접선의 기울기도 0이 아니에요. 이 점 접선의 기울기도 뭐 접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쪽 그림도 접선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거를 뭐 사진을 찍어 놓든 뭘 해놓든 아니면 이쁘게 잘 정리를 해서 이 표와 여기 있는 요 표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경우 4차 함수도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경우 그래프 이거 어떻게 그리면 최고차항계수 음수인 그래프는 이렇게 x축 대칭시키면 돼. 즉 요 녀석일 때 첫 번째 그래프가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이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극대값이 두 개고 극소값이 하나인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그래프의 개형도 다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 8번입니다.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자, 모두 가지려면 다시 위로 올라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여기 써져 있죠. 극대값거든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려면 극값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누구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미분해서 3x의 제곱 더하기 2배 a-1의 x 플러스 a-1 요 녀석의 판별식 짝수공식 쓸 수 있죠. a-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요 녀석 2차 부등식 정리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걸 풀면 a는 1보다 작거나 a는 4보다 커야 합니다. 1번 답이에요. 2번 역시 마찬가지로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이번엔 그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판별식 정리까지는 똑같이 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 1 이상 a가 4 이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그 역함수가 가지려면 역함수라는 게 존재하려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를 기준으로 극대 극소를 갖지 않아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참고로 4차 함수는 어떻게 식이 주어져 있어도 역함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화면상 이렇게 삐뚤삐뚤하죠. 자, 이번엔 3차 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극값을 가져야 돼요. 자, 문제 보시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 범위에서 f'x는 0,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즉 f'x는 0에서 나오는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해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나와서
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도함수 2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x축과 두 번 만나야 돼. 극대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를 갖는 지점인데 그럼 이 극대와 극소를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마이너스 1과 2가 극대 극소를 갖는 지점보다 바깥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럼 일단 첫 번째 극대 극소를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 요 함수는 추계 방정식이 고정이 돼 있거든요. x는 참고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대칭축 있잖아. 대칭축이 여기 그래프 이 점선 대칭축을 말하는 거거든. 대칭축의 방정식식 외우셔야 돼.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대칭축이 1로 고정돼 있었죠. 공식대로 써보면.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일단 요 범위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는 마이너스 1을 딱딱딱 집어넣으면 요 점의 y좌표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고 2를 딱딱딱 집어넣으면 요 점의 y좌표가 f 프라임인데 그 점이 전부 다 x축 위에 있어야 하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도 양수이고 f 프라임 2도 양수입니다. 이게 고1 과정에 나오는 근해 분리라는 개념이 적용된 거예요. 근해 분리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푼 거고 거기서 물론 이게 다 기억이 물론 안 나겠지만 그냥 지금 알려주는 거 이 정도 4개를 봐야 돼. 4개 정확히 따지면 함수값하고 함수값은 기준이 된다고 주어져 있는 요 숫자들의 함수값 그런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함수값이 하나인 거고 기준이 되는 값이 2개인 경우는 함수값이 2개인 거야.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그 다음 판별식 이렇게 3개를 관찰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관찰하는 걸 우리가 근해 분리라고 했었고요. 이렇게 세 조건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3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찾으시면 되니까 답은 따로 문제는 끝까지 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이 중요합니다. 자, 4차 함수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주어졌죠. 근데 극대값을 하나 가질 때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요거 극대값 하나 갖는 거 요거가 떠올라야 되거든. 그러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야. 다시 문제로 문제 어디 있지? 자, 어떻게? 극대값을 하나만 가질 때라는 건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미분을 하면 4x 세제곱에 플러스 1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ax 해서 4x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0 하면 일단 x는 0 확정됐죠.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근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려면 얘네 둘이도 같으면 안 되고 그럼 즉 판별식 0보다 커야 하고요. 그 중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 0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알파 베타 중에 또 0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a는 0. 요 녀석의 한 근이 0이래. a값 찾으래. 어떻게 할 거야? 0 대입해서 a값 찾을 거야. x에다가. x에 0 대입하면 나오는 a값이 답입니다. 근데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a값 있잖아. 그게 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즉 문제가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a는 0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야. 오키도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에 0 대입해서 나오는 a값 즉 a는 0이 아니셔야 하고요. 그 다음 서로 다른이니까 판별식 9 플러스 8a가 0보다 커야 돼. 즉 a는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답을 표시하려고 수직선을 그려보잖아. 마이너스 9분의 8이 있어서 걔보다 큽니다 인데
이 안에 분명히 0이 있단 말이야. 그럼 0을 답에서 빼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답을 여기 따로 써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다 또는 0 오른쪽인 0보다 크다. 이게 1번의 답이라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게 막 바로바로 잘 안 풀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보고 이해 안 간다고 그냥 하지 말고, 고쟁이 풀다가 또 막힐 거야. 막히면 몰라요 하지 말고, 제발 몰라요 하지 말고, 책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질문하지 말고 또 다시 와서 보세요. 알았죠? 영상은 그래서 찍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를 보면 극값을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잘 봐. 다시 4차함수 그래프로 가볼까?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게, 얘도 극값 하나, 여기도 극값 하나, 여기도 극값 하나야. 그럼 세 개나 확인해야 돼가 아니고 1번 케이스가 아닌 반대되는 답이 나머지 전부 다 극값을 하나를 갖는 상황, 이렇게 접근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야 계산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제의 답은 사실 1번 문제를 푸는 순간 답이 찾아져요. 1번 문제에서 그린 수직선에서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 답 쓰면 돼요.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a가 마이너스 9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문제의 답에 마이너스 9분의 8 안 들어가니까. 또는 a가 0, 1번 문제의 답에 0 안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 1번 문제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 전체가 전부 다 답입니다. 이거를 또 옮겨볼까요? 이렇게 옮겨보면 이게 1번 문제의 수직선이고요. 2번 문제는 1번 문제 딱 답을 보고 1번 문제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여기 왼쪽하고 딱 요 순간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답으로 써주시면 된다. 항상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활용 문제인데 뭐 쫄지 마시고요. 그냥 풀면 됩니다. 자, 봅시다. 오케이.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3차 함수가 머릿속에 그래프 3개 떠올라. 근데 가보시면 1에서 극대 알파에서 최고차 함수 1이네, 최고차 함수 양수네. 즉 그럼 머릿속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떠올라야 돼. fx가 그럼 1에서 극대 알파에서 극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봐봐. 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데, 그 말은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f0, f0이 몇인지는 모르지만 상수함수잖아. 상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상수함수인 거거든. 위에 건 3차 함수고, 즉 3차 함수와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두 번 만난대. 그러려면 가능한 후보가 여기 요렇게 그려지던지, 요렇게 F0이 요렇게 그려지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뭘 알아야 되냐? 저 F0이라는 건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좌표잖아. 그 말은 그냥 봐봐. 이렇게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0이 있다. 그럼 요즘 Y좌표 F0 아니야? 그럼 거꾸로 fx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봐보겠지? fx가 이렇게 있고 f0 딱 그었으면 만난 점이 여기가 0이어야 돼. 한 번만 만나면 저기가 확정이죠. 0 대입해서 나오는 Y좌표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 교점이 두 개씩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 근데 위에 거 볼까? 여긴 왼쪽 점은 0일 수 없지. 왜 그 점 x좌표 1이라고 줘줬다? 그럼 오른쪽 게 0이네. 말이 안 되잖아. 1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없잖아. 따라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돼? 답이 될 수 없어요. 이해돼? 답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럼 지워. 넌 답 아니야. 있죠? 너 답 아니야. 무조건 오른쪽이어야 돼. 그 말은, 근데 1보다 왼쪽에 0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면, 그러면 f 알파와 f0이 똑같겠네. 그리고 알파는 당연히 1보다 큰 숫자겠네. 그 다음에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1이 0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돼?
이해돼?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잘 봐, 잘 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 fx가 그냥 편의상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해볼게. 그럼 x축하고 안 만나지. x제곱이라고 하지 말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그러면 내가 fx 빼기 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쪽으로 3칸 내리면 이렇게 딱 접할 거야. 요 점의 x좌표가 1인 거엔 변함이 없이. 접한다는 건 함수식이 fx 빼기 3은 접하는 건 인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식이 이렇게 된다로 접근을 할 건데, 잘 봐. 이걸 잘 보세요. 이해 안 가면 5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보시길 바래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요점의 y좌표가 얼마인지 몰라. 그치? f0인 것만 알아. f0을 그냥 k라고 놔볼게요. 이게 fx 그래프인데,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은 fx 빼기 k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즉 아래로 k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x축에 접한다는 거야. 어디서? 알파에서. 여기가 만나는 점 0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극대가 1인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 갔나요? 이걸 알면 뭘 할 건데,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 알파에서 접하니까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2번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x라는 인수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x절편 그래프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따라서 fx는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이고요.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 있냐면 요거 f'1이 0입니다는 그림만 그려놨지 계산해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치? 우리는 그림을 토대로 계산을 통해서 찾을 거니까 그림 그려놓은 걸 가지고 계산으로 계속 연결을 지으셔야 돼. 자,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고 곱미분해도 됩니다. 나는 그냥 곱미분 하겠습니다. 빠르게 미분하면 조심해야 될 거, k 상수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배 1 빼기 알파 더하기 1 빼기 알파의 제곱이 0입니다를 풀고 알파를 찾으면 이게 알파가 0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풀면. 근데 우리 알파는 당연히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여야 되니까 3이 답이겠지. 따라서 내가 찾는 fx가 문제에서 f5 빼기 f1 찾으래. 그치? k는 못 찾아. 참고로 x-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여서 k값 몰라도 여기다 5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빼면 k값 없어지고 그냥 원하는 fx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글씨가 좀 개판이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돌아갔나? 그림을 회전시켜볼까? 비가 엄청 오네. 회전 안되니? 네, 회전이 안되는구나.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만 되고 회전이 안되네. 아쉽다. 어쨌든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푸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다음. 자, 봅시다. 또 3차 함수고 또 최고치 함계수가 1입니다.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 그럼 조건 가를 보면 최고치 함계수가 1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여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의 절대값은 2. 즉, 이 녀석은 y는 절대값 fx와 y는 2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저 실근의 개수잖아. 근데 실근의 개수가 4개라는 건 얘네 둘이 교점이 4개여야 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야? 원래 절대값 없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x축 아랫부분 뒤집어 까는 그래프지. 그치? 즉 x축의 위치가 엄청 중요해. 그럼 내가 가능한 케이스들을 다 살펴볼게. 봐봐. 여러 개를 그릴 건데 x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건 최고점에서 음수니까 x축이 이렇게 아래쪽
극소값보다 조금 위에 있을 때랑, 아니면 딱 이 극대와 극소의 딱 가운데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 극대 극소 높이가 똑같은 거죠. 이럴 때랑, 아니면 아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이거는 안 되거든 우리 문제에서. 왜냐면 요 극대값의 y좌표가 2라고 줘졌는데 어떻게 2는 어떻게 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없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내가 접어 올려 보겠습니다. 접어 올린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 점이 원래 극대값 2였으니까 y는 2를 그리면 y는 2가 여기 이렇게 딱 극대인 지점에 무조건 걸치게 그려줘야 되거든. 그럼 지금 빨간색 그래프랑 상수함수랑 교점이 4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도 이렇게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낮게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2인치죠. 극대가 2니까 여기서 상수함수 그을 건데 교점 4개 안 돼요. 세 번째 거부터 볼게요.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건데 역시 극대인 지점에 상수함수 그리면 교점 4개 안 되죠. 즉 언제만 되냐? 세 번째 그림인 높낮이가 이렇게 똑같이 맞아서 이렇게 생겨서 뾰로롱 이렇게 돼서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요것만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조건 나를 만족시키려면 뒤집어서 높이가 똑같아야 돼. 극대값이 2였으면 그럼 처음 그래프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지. 됐나요? 아하 아하 아하. fx의, 즉 여기다 써있다, fx의 극소값이 x좌표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극소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조건 가는 이제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갖는다 하니까 f1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1은 0이 돼야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놓고 풀죠? fx를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 요 녀석을 미분을 하면, 왜 이렇게 계속 삐뚤어지네 글씨가. 글씨를 좀 반듯하게 써야 될 텐데. f'x가 3x의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1 대입하면 0 나와야 되거든. 그럼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2a 플러스 너무 계산이 복잡하다. 계산이 복잡하다. 자,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식을 다시 f'x에 집어넣으면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얼마죠? 뭐라고 써야 되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에 문제를 잘못 풀고 있네. 조건이 잘못됐지. x는 0에서 극대값 2를 가지니까 조건 가가 지금 f0이 2고요. f'0이 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계산이 편해지네. f'0이 b만 남으니까 0이고요. 얘 없어지고요. 그 다음 요 식에서 f0이 2가 되려면 c가 2가 됩니다. 자, 그럼 또다시 f'x로 넘어와서 x로 묶으면 3x 플러스 2a인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0과 마이너스 3분의 2a니까 이 지점이 극대를 갖는 x가 되는 거죠. 극소를 갖는, 극대는 아까 0이었으니까. 따라서 우리 문제의 답은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합니다. 로 푸시면 돼요. 그럼 a가 하나밖에 안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걸 풀면 a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 a가
우리 문제 답이 되고, 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fx를 다 찾았다는 거죠. b도 이미 c도 이미 찾아놨으니까 fx를 다 완성할 수 있고 그때 f3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귀찮은 관계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요 조건 나를 사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니까 요거 좀 반복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